스마트폰 얘기가 참 많아요. 근데 저도 늘 고민이 스마트폰이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거든요. 처음으로 그 갤럭시 제품을 늘 사가지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탔을 때 아이한테 딱 뽀로로를 보여주면 조용히 한다는 그렇죠. 거. 모든 게 해결되죠. 네. 그게 이제 너무 이슈가 됐었어요. 엄마들 사이에서도. 근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집에서 내가 뭐 화장실 갈 때 아기 때는 막 쫓아오잖아요. 화장실 갈 때, 뭐 밥할 때 잠깐씩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게 계속 습관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애들이 한 유치원 정도 됐을 때부터는 그게 스마트폰이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아이들이 너 이거 봤어?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안 봤는데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좀 보여주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엄마들이 다 그런 스마트워치나 그 일반 폰을 사줘요. 왜냐면 목적이 전화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중간에 1학년 엄마들이 꼭 실수를 하는 게 몇 개월 있다 꼭 바꿔요. 단톡방 그리고 애들이 요즘에 애들은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친구를 막 집에 데리고 오면은 놀러 왔어요.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노는 거는 뛰어다니고 뭐 애들끼리 네, 얘기하고 뭐 게임하고 장난감 그렇죠. 뭐 이런 건데 그냥 각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뭐해 놀아 친구 왔잖아 뭐 이렇게 또 얘기해봤다가 너네 다 핸드폰 가져와 지금 노는 시간이니까 핸드폰 줘서 뺏어봤다가 안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대화 자체가 틀리고 애들이 요즘 유행어를 TV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더라고요. 그렇죠. 어느 채널에 너 뭐 이거 봤어? 이 내용 봤어? 뭐 이렇게 하면서. 근데 참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, 2시간 그리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부모가 약간 게으를 때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. 엄마 이거 봐도 돼? 이러면은 그래 오늘은 그래 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몰라. 그러면 애들이 봐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가서 그냥 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늘어나고 뭐 어디 누구 손님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조용히 해야 되니까 가져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핸드폰 주게 되고 그냥 이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전부 다. 그렇죠. 그 저희 부모님은 디스크랑 이 손가락이 아프대요. 이게 그렇게 숙이시고 하시니까 거북목도 많이 되고 계속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나중에 카톡에 빠져가지고 서로 정보 보내고 막 그 영상에 그렇게 재밌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. 근데 제일 고민인 건 엄마들이 이 시간도 시간이고 멍해지잖아요. TV는 어떤 정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가 나올 때는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볼 수가 있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게 특징이죠.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?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거북목이 될 수 있다는 거. 스마트폰을 하는 자세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. 그쵸? 팔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. 두 번째 많이 신경 쓰여지는 것들은 이제 시력. 시력적인 부분들, 눈 나빠진다라는 부분들, 특히 청색광이라고 하죠. 눈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눈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광선이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나오거든요. 가장 나쁘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방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시력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나쁠 수가 있거든요. 세 번째 많이들 얘기하는 내용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점점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런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보통 떼를 쓰고 막 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부터가 더 심각한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문화예요, 문화. 놀이 문화고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.
오히려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. 또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, 어떤 걸 보았는지, 또 엄마가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네. 오히려 스마트폰이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요즘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 아시나요? 3개 국어, 5개 국어 하는 아이들이 다 뭘로 공부를 했냐면 스마트폰, 유튜브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. 엄마가 한 번도 책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프로를 100번도 보고 50번도 보고 한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습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방금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아기 때 제일 보이는 특징이 같은 프로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. 보는 것 같아요. 좋은 프로그램을 애가 재미있어 해가지고 반복해서 보면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거 아니면 외국 프로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. 행동으로만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봤을 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갈까요?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뭐 모양으로만 하고 뭐 이런 네. 것들은 재미 위주로 되어지는 것들은 생각을 배제하게 합니다.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. 지금 현재 중학교, 고등학교 아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Q 세대라고 합니다. NQ 세대가 뭐의 약자냐면 No question이에요. 생각하는 것 자체를 되게 귀찮아하게 돼요. 근데 네.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어렸을 때 이런 습관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단순히 웃기고 재밌고 하는 것만 보면 맨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만 찾게 되지 뭐 참고 인내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게 그렇죠. 되는 거죠. 점점 재미만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. 뭐 웃긴 영상 아니면 뭐 무서운 얘기 나중에는 좀 더 계속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뭐 보지 않아야 될 거를 또 보고 하면 어떡하지? 근데 또 어른들인데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만든 채널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또 막 그런 상황극 같은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몰라서 될 것들을 다 상황극에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엄마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죠. 그렇죠. 규제를 하겠죠. 근데 엄마가 내가 지금 바쁜 상황이거나 뭐 다른 거를 하고 옆에서 규제할 수 없을 때 보통 스마트폰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또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이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영상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게임을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. 왜 제가 게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게임 자체도 사실 오랫동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요 협응 능력이라고 합니다. 이 게임을 그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. 두뇌를 자극해주는 부분이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손, 또 한 군데는 발입니다. 손이 25%, 발이 25%를 차지하는데 50%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저작 작용이에요. 씹는 작용입니다.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시려면 잘 씹으셔야 되고요. 아이 드신 분들이 어금니가 빠지면 뭐가 빨리 오냐면 치매가 더 빨리 온다는 것도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작 작용이 뇌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거든요. 근데 게임을 하게 되면 그냥 멍청하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이게 됩니다. 그리고 어렸을 때는 협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게임을 오히려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적정한 스마트폰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? 글쎄요, 그거는 뭐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, 그리고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,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시간은 크게 제한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세도 중요하고 시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. 보통 뭐 2시간 뭐 미만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하겠죠. 한두 시간 정도는 서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죠. 그 대신 부모가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 거는 나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. 그 요즘은 그런 미디어 기기 자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. 또 이게 전부 다 학습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요즘 학교에서는 아예 단톡방에다가 다 뭐 공지사항도 올려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없어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거북목을 예방하는 뭐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?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는 목하고 등하고 가슴이죠. 가슴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. 그리고
C자로 되어져 있어야 될 목이 거의 일자로 되어져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. 목만 뒤로 제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.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턱을 약간 밑으로 당기시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어깨를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거북목이 안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서 목이 자연스럽게 C자가 되는 거예요. 목만 똑바로 정면만 바라본다고 해서 C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. 네. 일자로도 정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C자로 만들려면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.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턱을 당기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제쳐주시면 똑바로 될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벽에 기대가지고 그래서 머리 뒤통수하고 등하고가 벽에 닿는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어깨를 뒤로 젖혀주시면 거북목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누구나 고민인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때 좀 요령 있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